안녕하세요. 2022학년도 언어이해 10에서 12번 문항에 해당하는 지문 분석을 가지고 왔습니다. 이번 영상에는 글읽기의 세부적인 방법론과 그리고 배경 지식에 대한 설명 두 가지를 중점적으로 실었고, 추가로 비문학, 그러니까 수능에서 독서라고 불리는 것은 사실 어렸을 때부터 체계적으로 글읽기 훈련을 받았거나 아니면 개인적으로 방법론이 있지 않는 이상 잘하기는 사실 힘듭니다. 정보들이 까다롭기도 하고, 그리고 그 정보들의 이면에는 논리적인 측면들도 있어서 그런 것들이 문제로 고스란히 드러나거든요. 결국 독서, 즉 비문학을 접근하는 데는 세부적이고 그리고 고정적인 방법론들이 필요합니다. 본 수업에서는 그런 것들을 중점적으로 알려드릴 것이고, 모쪼록 여러분들께서 이 영상 보고 조금이라도 도움 얻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2학년도 법학적성시험 언어이해 10에서 12번 문항 지문 해설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문을 분석하는 방법에는 여러 가지가 있겠죠. 근데 제가 학생들한테 추천하는 것은 일단 지문을 읽기 전에 지문 전체를 한번 훑어보라는 것입니다. 빠른 시간 안에 지문 전체를 훑어보면서 이 지문이 어떤 구조 혹은 어떤 설계도에 입각해서 지문이 전개되어 있는지 이런 것들을 제가 먼저 보라고 하거든요. 이것은 마치 서랍에 잡동사니들이 이렇게 있을 때는 안에 뭐가 있는지 찾기가 힘들지 않습니까? 근데 이 잡동사니들을 만약에 층별로 네이밍을 해서 여기는 뭐가 있고 여기는 뭐가 있다 라고 우리가 알 수 있다면 우리가 정리하는 것도 빨라지고 그리고 필요한 것을 찾을 때도 빠르게 할 수가 있겠죠. 이제 그런 의미에서 지문 시작을 하기 전에 먼저 전체를 한번 훑어보면서 글의 짜임새나 얼개 같은 것들을 생각해 보라, 이렇게 제가 지도를 합니다. 1단락부터 보게 되면 첫 번째 문장에서는 움직이는 물체의 시각 정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는 게 중요하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바로 예를 들어 문장에 나오니까 아마 앞에 있는 거에 대해서 좀 더 상수를 하게 될 것 같은데, 이제 보게 되면은 작은 동물의 움직임을 재빨리 알아챌 수 있다. 그래서 이 첫 번째 문장과 두 번째 문장 모두 움직이는 그 대상에 대한 시각 정보 그런 거에 대한 처리가 이 글의 주제가 아닐까라고 생각하면 적절하겠죠? 근데 그 다음 문장에서 뭐가 나오는 거 하니 이럴 것 같긴 한데 실제로는 안구가 움직이고 그리고 시간에 따라 변하기 때문에 정보 처리가 필요하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이제 이 부분 읽고 그냥 이렇게 넘어가는 게 아니라 이것이 어떤 의문사항, 문제 같은 것들을 언급하고 있는 부분이구나 라고 생각을 해야 됩니다. 추가적으로 얘기를 하자면 여기다가 시간에 대한 요소도 집어넣고 있네요. 다음 문장 보게 되면 미세전극이 일정한 간격으로 촘촘히 배열된 마이크로칩을 이용해서 망막에서 발생하는 전기적 신호를 실시간으로 관찰할 수 있게 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여기 지금 망막이라는 정보가 나왔어요. 그죠? 이제 여기 표시를 해놨는데, 이 기본적으로 우리가 생물학 지문을 다룰 때는 위치 정보가 굉장히 중요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어떤 메커니즘이라든지 즉 기전 이런 것들이 어디에서 일어나는지는 생물학 그 자체에서도 중요하지만 생물학을 활용한 이 독서 지문, 그러니까 이런 언어이해 지문에서 되게 중요하게 되거든요. 어쨌든 지금 여기서 망막이라는 것이 나왔네요. 그래서 이러한 고차원 시각 정보 처리가 뇌에서 전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망막에서 시작된다는 증거들이 발견되었다 라고 얘기를 하면서 기존에는 뇌에서만 처리하는 것으로 알고 있었나 본데 이제는 망막에서 조금 맞고 있는 것 같네요. 자, 근데 여기까지 읽고 나서 우리가 집중해야 될 것은 뭐냐면 바로 망막에 대한 것이 지금 여기까지 벌써 3번이 나왔습니다. 그쵸? 하나, 둘, 3번이 나왔죠? 그러니까 제가 이런 것들을 보면서 뭐라고 얘기하는 거 하니 언급 빈도와 중요도는 비례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제 그렇게 돼버리면은 지금 마지막 부분에서 망막에 대해서 계속 얘기했기 때문에 아마도 망막이 이 글의 소재나 혹은 주제라고 봐야 될 것 같은데요. 이 단락을 보게 되면 이 마지막 쪽에 있는 이 내용이 이 단락 첫 번째 문장에서 그대로 받고 있는 것을 봤을 때 이것은 우리가 아까 예측했던 것처럼 망막이 핵심 소재라는 것으로 생각해도 괜찮겠습니다. 이 단락 보게 되면 전체 이미지가 흔들린다. 근데 어떻게 작은 동물의 움직임에 대한 정보를 골라내냐라고
일종의 의문 혹은 뭐 문제 제기를 한 거예요. 다음 문장 보게 되면 망막에는 광수공체 세포와 신경절 세포가 있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아주 간략하게 망막의 구조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거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제가 옆에 그림을 가져왔습니다. 제가 여기서 이 끝부분에 빛이 들어오게 되는데 그러니까 실제로 우리의 상식과는 다르게 빛이 들어오면 빛이 여기서부터 어떤 신호 전개가 이렇게 되는 게 아니라 얘가 이 안쪽, 그러니까 이 안와 쪽에 있는 그 더 벽 쪽에서 빛을 받게 되고 이 부분에 뭐가 있냐면 바로 광수용체가 있는 겁니다. 광수용체 후에 뭐 쌍극세포, 그 다음에 강글리온셀이라 해서 신경절 세포들이 있는데 결국 이제 빛이 이렇게 들어오면 시각정보 처리는 이런 식으로 되는 거죠. 이런 것도 사실은 물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이제 이 방향으로 정보 처리를 한 다음에 그것들을 이 신경절 세포가 모두 취합을 해서 결국 시신경으로 전부 보내게 되는 이런 모양을 가지고 있습니다. 뭐 아마도 뭐 관련 전공자들은 이게 언어 이해긴 하지만 이런 정보를 가지고 있으면 좀 더 쉽게 접근을 할 수 있었겠죠. 망막에는 빛에 반응하는 광수용체 세포와 일정한 영역의 분포와 연결되어서 최종 신호를 출력하는 신경절 세포가 존재한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 끝으로 이제 이렇게 출력한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까지 읽고 나서 망막의 기본 구조에 대해 설명하고 있구나 라고 생각을 해야 될 것 같고, 그 다음 문장 보면은 특정 종류는 각 세포가 감지하는 부분이 이미 전체 이동 경로와 같은 경로, 자 사실 이 같은 경로라는 걸 보자마자 물론 뭐 그 다음 문장에 다른 경로가 있어서 충분히 봤을 거라고 생각도 들지만 이 같은 경로라는 것을 보자마자 우리는 그러면 이것과는 다른 경로, 그러니까 같은 것에 완전히 대립되는 단어로서 뭐 다른 경로에 대해서도 얘기를 하려나? 라고 생각하는 것, 이것을 습관처럼 하라고, 이렇게 훈련하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왜냐면 우리가 이제 글을 쓸 때 같다, 다르다, 혹은 크다, 작다, 많다, 적다 뭐 이런 것들이 사실 뭐 아주 간단하게 얘기한 거지만 이렇게 이제 글을 전개하는 것이 글 전체의 균형적인 측면에서도 사실은 적절하죠. 그래서 같은 경로를 따로 움직일 때는 신호 발생을 안 하고 다른 경로일 때만 신호 발생한다 이렇게 얘기했죠. 그러니까 이 부분을 우리가 주의 깊게 봐야 되겠고, 실제로 다음 문장 보게 되면 망막 위에서 전체 이미지가 같은 방향으로, 그러니까 이걸 보면서 오케이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네요. 작은 동물의 상은 이와는 이동 경로가 다르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특정 신경절 세포만이 신호를 발생하게 되어서 작은 움직임도 볼 수 있게 된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이 의문에 대해서 답을 한 겁니다. 근데 실제로 이제 이 부분은 위에서 얘기했던 그 문제 제기에 대한 대답도 될 수가 있는데, 아까 뭐라고 얘기했냐면 안구가 끊임없이 움직이고 있다, 전체 이미지가 같은 방향으로 움직인다. 근데 작은 동물 같은 경우는 당연히 뭐 내 눈이 움직이는 것과는 다르게 움직이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때는 신호를 발생한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되겠네요. 그래서 이제 이 부분에서는 이런 식으로 정리를 할 수 있는데, 선택적 신호 발생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 이제 생물학에서는 사실 뭐 선택적이라는 것보다 이제 특이적이라는 말을 많이 쓰거든요. 뭐 거의 비슷한 말로 보시면 되겠고, 이제 이런 상황에서만 특이적, 선택적으로 어떤 신호가 발생한다라는 말이 되겠네요. 3단락을 계속 보게 되면 망막의 또 다른 신호 처리 예로 테니스 공을 치는 경우를 생각해보자. 그러니까 각 단락마다 특정한 뭐 문제의식이라든지 주제 같은 것들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움직이는 경우에 어떻게 할 것인가. 테니스 공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빠르게 움직인다고 볼 수 있는데 받고 그 다음에 수십 분의 1초가 걸린다 라고 얘기를 하면서 이제 빛과 시간에 대한 정보가 얘기가 나왔습니다. 물론 그 다음 문장에서도 테니스 공은 이 시간 동안 2m 이동할 수 있어서 굉장히 빠르게 움직인다, 근데 어떻게 우리는 이렇게 할 수 있을까 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망막 신호 처리 과정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서 빛과 시간에 대한 요소들을 고려해 볼 것이다. 근데 이럴 때도 또 문제가 생기거든.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래? 라고 했을 때 4단락에서 이제 상수를 하는 것이죠. 4단락을 보게 되면 3단락에 대한 이 의문들을 해결하려는 시도를 하는 것 같습니다. 도롱뇽 망막에 막대 모양 상을 맺히게 하고 바퀴와 이동 속도 등을 변화시키면서 신호를 측정을 했다라고 얘기를 하네요. 근데 이걸 보고 그냥 넘어가면 안 되겠죠? 이 부분에서 바퀴와 속도, 이 두 가지가
변수로서 기능을 하는구나. 이것들이 이제 위에서 얘기했던 것처럼 중요하겠구나. 그러니까 우리 언어의 푸는데 있어서 이런 것들이 문제가 되겠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제가 이제 이런 식으로 중요하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곧 선택지나 아니면은 문제에서 충분히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제가 중요하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다음 문장 보게 되면 폭이 0.13mm인 막대 모양의 상을 60분의 1초 동안만 매치게 한 후에 상 아래에 위치한 하나의 신경절 세포에서 출력되는 신호를 측정한 실험의 경우 광수용체에서 전기 신호가 일어나고 신경세포를 거치는 과정에서 지연이 일어난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뭐 여기겠죠? 여기 먼저 닫고 나서 여러 세포들이 거치고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가는 그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근데 그 과정에서 시간 지연이 일어나겠죠 당연히. 왜냐면 뭐 특정한 장소를 이동하는 것이니까. 세포라는 것이 굉장히 작은 거긴 하지만 어쨌든 딜레이가 일어나고, 그리고 상이 맺힌 순간부터 20분의 1초 후에 신호가 발생하고 20분의 1초 동안 지속되었다 라고 얘기를 했는데 지금 이런 식으로 이건 뭐 수식이라 할 것도 아니죠. 굉장히 간단한 숫자 정보들이 나왔는데 비문학에서는 이런 숫자 정보들 활용하는 것을 굉장히 좋아하기 때문에 이것들을 잘 봐야 됩니다. 자, 순간부터 후에 이렇게 했고 동안 지속되었다라고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20분의 1초 후에 그 다음에 동안 이 부분 체크하셔야 되겠고 그 다음에 상을 일정한 속도로 움직인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사실 이 부분도 기존 우리 수능 수준에서는 일정 같은 경우에도 잘 봐야 되는 것이거든요. 왜냐면 속도가 이제 등속 운동할 수도 있지만 속도 사실 계속 바뀔 수도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가속하거나 혹은 감속될 수도 있는 것이니 이런 식으로 쌍을 이뤄가지고 개념들을 생각하는 거 이렇게 습관을 제가 들으라고 했습니다. 실험의 경우에는 실제 상이 도달한 위치보다 더 앞에 위치한 신경절에서 신호가 발생하기 시작해서 신호 처리되었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제 이 부분 어떻게 보면 우리 상식이랑 사실 좀 반하는 것이죠. 각각의 위치마다 신경절 세포가 있다면 당연히 여기서 여기로 움직이고 여기로 움직일 때마다 여기서 반응을 하는 것이 적절할 것인데 근데 이동 경로상 여기에서 이쪽으로 움직일 때 여기에서 반응하는 게 아니라 얘보다 먼저 앞에서 반응을 한다라고 했으니 좀 더 빨리 신호를 처리한다 이렇게 봐야 되겠네요. 아까 앞서 얘기했던 것처럼 그 자리에 대응되는 신경절 세포가 있다면 그 자리에 맞춰서 반응하는 것이 상식적인데 그렇지 않고 그보다 앞서서 반응했다라고 하니 이것은 우리가 조금 어떤 의심을 가지고 보면 좋겠는데요. 계속 보겠습니다. 5달러 보기 전에 옆에 적는 것 잠깐 볼까요? 요 이제 5달러 바로 앞에서는 이제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바퀴와 속도 관련한 실험을 했는데 중요한 것은 이거 값을 바꿨다 라고 얘기를 했죠. 그 변화량이라는 표현 해줬고 그 다음에 앞에서 이제 얘기했던 뭐 특정한 의문이 생겼는데 자, 의문이라는 것은 이걸 말하는 거겠죠. 어떻게 찾을 수 있을까? 근데 그 의문이 좀 해결된 것 같아요. 왜? 그 움직이는 물체에 대응되는 신경절 세포 그 앞에서 먼저 일어난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의문이 해결된 것 같죠? 개별 신경절 세포의 시간 지연에도 불구하고 상의 앞쪽 경계에서 최대가 되는 모양의 신호를 만들기 위해서 특별한 기제가 필요하다라고 얘기를 했네요. 그러니까 결국 앞에 나와 있는 것이 이 부분이 일종의 현상이었고 이 현상에 대해서 어떤 내러티브를 가지고 있는지를 5단락에서 설명을 하는 것 같아요. 5단락 첫째는 시간 의존성이라고 얘기를 하면서 그 특별한 기제의 첫 번째로서 시간 의존성을 얘기했네요. 그래서 바퀴가 변한 직후에 출력신호 최대가 되고 점차 작아진다 라고 얘기했죠. 그러니까 바퀴가 변화한 직후에 최대가 된다라고 얘기했습니다. 동적 조절이 두 번째인데 이동 방향으로 가장 먼저 자극되는 광수용체의 신호를 크게 증폭해서 그러니까 이동 방향으로 먼저 자극되는 신호를 일부러 크게 증폭하고 곧바로 떨어뜨린다 라고 얘기했는데 이 부분을 동적 조절로 설명을 했네요. 여러분들이 아셔야 될 것이 뭐냐면 지금 여기서 이제 시간 의존성이나 이 동적 조절 같은 것이 이것이 이제 개념 혹은 개념 단어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중요한 것은 이 개념 단어를 직관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지가 되게 중요해요. 그러니까 첫 번째, 내가 이 특정 개념어들을 보고 시간 의존성은 그래 시간에 의존한 것이군 이렇게 생각하면 그것이 좀 직관적인 생각이겠죠.
근데 가끔씩 이런 어떤 개념어에 대한 직관적인 접근이 좀 안 될 때가 있거든요. 근데 그럴 때 좀 주목해야 돼요. 왜냐면 이 개념어의 직접적인 이 이해가 안 될 때는 그 부분에서 문제가 되기 마련입니다. 어떻게 보면 되게 당연한 얘기인데, 만약에 여러분들이 굉장히 상식적으로 생각을 하는 것 혹은 쉽게 생각하는 것은 아마도 다른 사람들에게도 쉽겠죠. 근데 뭔가 좀 이거 뭐지? 이게 설명이랑 좀 잘 안 맞는 것 같은데 라고 드는 게 있을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렇게 느끼면 다른 사람도 그렇게 느끼게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내가 모르는 부분이 상대방도 모를 것이니 아마 출제자들은 이 부분을 노려서 출제할 것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네요. 그 다음에 상해 이동 경로에 위치한 신경절 세포들에서 각각 이러한 기제에 따라서 발생한 신호들이 합쳐져서 만들어지는 출력 신호,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보면 신호가 이제 이렇게 전달되는데, 여기서 이제 출력 신호들이 전부 다 이제 취합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그 내용을 여기서 얘기하고 있네요. 발생한 신호 합쳐져서 만들어진 출력 신호는 그 형태가 상의 앞쪽 경계면, 그러니까 공이 이렇게 있다가 이렇게 있다가 이렇게 이런 식으로 가겠죠. 그러니까 이 앞쪽 경계면 혹은 그보다 앞선 지점에 대응하는 위치에서 그 세기가 최대가 되는 비대칭 모양이 된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이것은 결국 그 신경절 세포들이 신호를 다 모아서 이 시신경으로 보내는 지점에 대한 얘기죠. 그러니까 출력 신호라고 얘기를 했으니까. 그래서 관련해서 이제 그림을 좀 단순화시켜서 이제 그려보면, 요 위치에 우리가 안화가 있다고 생각을 해보자고요. 그러면 여기서 빛을, 사실은 이제 빛이 이렇게 가는 거죠. 끝으로 가는 거죠. 가고 나서 요 방향으로 신호 처리가 진행되는 것인데, 이걸 좀 단순화해보면, 이번 신경절 세포에서 그 출력 신호가 나왔다 라고 해보자고요. 물체가 한 이쪽에 있다고 우리 가정해봐요. 근데 뭐라고 했냐면, 그 물체가 있는 이 지점보다 그 앞쪽 경계면에서 먼저 신호들을 최대로 한다고 얘기를 했었잖아요. 이거를 모은 정보들을 우리가 그래프화 시킨다면 결국 이 2번 쪽이 아니라 그보다 앞쪽에서 최대가 되고 떨어지는 이런 그래프 개형을 볼 수 있다고 생각하면 되겠네요. 물체와 주변의 밝기 차이가 작거나 속력이 너무 크다 이렇게 얘기했네요. 그러니까 빛이라든지 아니면은 속력 그 자체, 위에서 얘기했던 이런 메커니즘들이 작동하지 못해서 보상이 일어나지 않는다. 6단락에서는 내용을 정리를 해주고 있는데, 결국 보상이라는 거죠. 대상이 움직이고 있고 진짜 작고 그 대상하고 그 배경 간의 어떤 명암차가 드러나지 않고, 그다음 물체가 굉장히 빨리 움직인다 이렇게 하게 되면 결국 우리가 이것을 극복하기 위해서 이 시각 정보 처리를 하기 위해서는 보상이 필요할 텐데, 그래서 이럴 때는 어렵다라고 얘기를 했네요. 자, 우선은 지문 분석은 이렇게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